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매거진 3부 베스트 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아 건강과 관리 또한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접어들면서 풍치로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 친화적인 보철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는 휴먼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강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덴타피아 치과의 권호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보철을 할 수 있는 가장 인간 친화적인 보철 방법 휴먼 브릿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강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인공 치아를 해놓을 수 있는 가장 인간 친화적인 보철법 휴먼 브릿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먼 브릿지를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치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의 3대 질환인 충치, 풍치, 부종교합이 치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충치 같은 경우는 젊어서는 굉장히 급격히 이완되는 수가 많아지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그 숫자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치를 앓고 있거나 또는 예전에 앓았던 경우는 80%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풍치의 경우에는 40에서 50대, 60대의 경우 70에서 80% 정도가 풍치를 현재 앓고 있거나 풍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치아 외상으로 인하여서도 한 15% 정도가 치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잇몸하고 그 치아의 경계 부위에 이렇게 충치가 먼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위는 올바른 이솔법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 부위 V 형태로 홈이 파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음식물 저류로 인해서 이렇게 검게 충치가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저장하는 교환면에도 이렇게 풍치가 먹었고요. 이 경우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뿌리 속에 염증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이 치아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풍치의 경우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경우에 보시면은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위에 이렇게 염증같이 울혈 조직이 있습니다. 보시면 손뭉치 같이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풍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우리 잇몸의 가장 연한 부위인 잇몸에서 진행되다가 시간이 지나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 경조직에 진행되게 됩니다. 치아를 사고 있는 치조골의 소실 처리하게 돼서 결국은 이 치아는 오래가지 못해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연에 스케일링 정도만 하여 주시더라도 풍치나 충치는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상실된 치아를 계속 방치 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화면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요, 빠진 치아 쪽으로 주변 치아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빠진 치아, 인접 치아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고 있는 치아들까지 움직여 주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치열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안모 비대칭, 심한 경우는 안모 비대칭이 일어나고 그 전에 음식물 저장하는 능력 감소도 일어나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치아가 빠졌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치아 방치 시 문제점을 보면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치아가 빠진 쪽으로 인접 치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인접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이때 치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치아가 움직이면서 이 주변 치조골이 소실되게 됩니다. 치조골이라는 이를 싸고 있는 뼈인데 치아를 싸고 있는 뼈들이 소실되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엑스선 사진에 저희 준비했습니다만은 치아가 움직이면은 그리고 이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에 끼어서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치아가 충치를 먹게 된다거나 염증 작용을 일으켜서 통치로 이완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은 맞물리는 치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정중앙선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모 비대칭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위에 맞물리는 선하고 밑에 물리는 선이 무너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즉시 보철로 수복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면은 치아 방치 시 문제점 되는 것을 보시면 저희 엑스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빠진 쪽으로 치아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지면서 이 주변에 치조골이 많이 소실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치조골 소실로 인해서 음식물 저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교합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지지 조직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측 보시면은 그 많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수직압에 견디는 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가 빠진 경우는 즉시 보철로 수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앞서 사진을 좀 확대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 치조골이 피개를 하여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상실돼 있고 밑부분에 보시면은 치아하고 잇몸하고 같이 닿아 있는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윗부분보다가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급격히 치아가 소실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 경우는 이미 치연염에서 치주염 즉 통치로 이완된 경우입니다. 보시면은요 밑에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부위까지 치하고 있는 접촉점 즉 하반까지 치조골이 있어야 되나 이 경우에 보시면은 거의 많은 부분이 치조골이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그렇고요. 다음 이거 보시면은 이 경우에 보시면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수직압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 저장하는 수직압하고 수평압 이런 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저장하면은 이 치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희들이 치과에서는 치아 동요도를 1급, 2급, 3급 동요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으면 거의 상급 동요도에 되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는 치아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상실된 치아를 계속 방치 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상실된 치아를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안모 비대칭도 문제지만은 음식물 저장하는 능력의 현저한 감소와 결국에는 치아를 갖다가 주변 치아 이동으로 인하여서 치조골 소실이 야기되고 결국 빼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치아가 빠졌을 때는 즉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보철로 수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영상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치아 치조골 상태 그러니까 이를 싸고 있는 주변 조직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자료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보시면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시고 저때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경우에 찍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치아를 싸고 있는 치조골 상태 그리고 치아 주변에 염증 조직이 진행되는 상태, 치아의 동요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적절한 보철법을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실된 치아 수복법에는 크라운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휴먼 브릿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제일 상단을 보시면은 크라운 브릿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한 치아의 삭제가 있기 때문에 마취를 선행해야 됩니다. 마취를 하고 나서 이렇게 최종 보철물로 수복을 해주는데 이 경우 제일 우측에 보시면은 처음에 음식 저장하는 면이 대부분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최종 보철물을 하고 나서 음식물 잡수는데 적응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치아 삭제량을 하였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하여야 되고 최종 보철물 수복 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틀니 같은 경우에는요, 치아 상실 정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부득이 틀니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식물 저장 능력의 30% 정도밖에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탈부착이 있어가지고 다시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물 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치조골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통제되지 않는 환자 경우, 그리고 전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에는 틀니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모든 환자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심한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마취를 선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든지 그 외에 통제되지 않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할지라도 치조골을 하고 이 매식체하고 같이 일체 형태로 되어서 완전 유착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휴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만 어느 정도 건강하다면 전혀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삭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 주변 치아들을,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들을 마취가 필요 없겠죠. 마취도 필요 없고, 그리고 최종 보철물 수복 후 전혀 삭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저작하는 면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어서 음식물 저작하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그러면 휴먼 브릿지는 어떠한 원리에서 제작될 수 있나,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요, 휴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치아는 나름대로 굉장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 저작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음식물 저작하는 면은 기능을 발휘하는 면과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의 모든 부분들을 저희 유지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어금니 쪽에 보시면, 제일 우측에 어금니 쪽에 보시면, 중간에 우측에 어금니 쪽에 보시면은 어금니 쪽에는 사실 기능적인 면이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미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이 중시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분을 피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피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미적인 면이 중시되는 부분은 혀 쪽으로만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인공치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공치에는 자체를 형성하고 저희들이 이 노랗게 된 부분을 유지부라고 합니다. 이 유지부는 웅체를 형성해서 기계적인 결합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 치아는 최대 폭륜부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돌출된 부분, 밑부분은 온폭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로 당기는 인장력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공치를 만들 때 측방압에 견딜 수 있게끔 양쪽 치아를 피개하게 만드니까 측방압에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저작하는 면에는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이런 교환면 부분도 저희들이 피개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저작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수평압, 측방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적인 결합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능적인 면보다는 심미적인 면이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부를 보시면은 노랗게 된 이 부분을 유지부라고 합니다. 이 유지부를 앞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혀 쪽으로만 감싸버립니다. 혀 쪽으로만 감싸고, 이 감싼 부분에 저희들이 웅체를 형성하고 이 인공치의 자체를 형성해서 최종 보철물이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심미적인 면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전체부에서는 심미적인 면을 대처하고 구체부에서는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 동시에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휴먼 브릿지의 가장 큰 특징, 그럼 장점을 어떤 것을 둘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먼 브릿지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치아를 삭제하지 않으니까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마취가 필요 없으니까 환자들이 쉽게 병원에 내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보처럼 마취를 하고 그냥 치아를 가는 기계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음 한 5분 정도의 치아 본을 뜨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한 번 더 내원하셔서 5분 정도의 치아를 장착하는 시간만 가지시면 모든 최종 보철물이 끝나니까 쉽게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라든지 여타 보철로 하기 힘든 경우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요. 통제되지 않는 환자, 그런 환자도 쉽게 휴먼 브릿지로서 수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간의 단축이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음식물 저작하는 면이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음식물 저작하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휴먼 브릿지는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보이지 않겠나, 심미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휴먼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보이지 않게 그림에서 보시면 안쪽으로만 이렇게 피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저작하는 절단면은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혀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정면에서는 금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러나 이 경우에 절단면을 많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하단 부위 약간의 삭제만 가해지면 됩니다. 마취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삭제만 가해지면 이 금속의 대부분은 또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가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치질 삭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삭제가 가해지지 않는 형태에서, 마취가 필요하지 않는 형태에서 삭제를 하면은 저는 이 금속의 3분의 1 부분만으로 피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지가 가능하게 보철을 해줄 수 있겠고요. 어금니 쪽에서 보시면은 어금니 쪽에서도 금속이 보이지 않게끔 혀 쪽으로만 이렇게 피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피개를 해주시도 충분히 음식물 저작하는 저작압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치를 양측 치아에 약간 중첩을 시킴으로써 측방압에 견뎌낼 수가 있게 하고, 맞물리는 치아가 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안쪽에서 피개를 시켜주기 때문에 저작압에도 견딜 수 있으면서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을 동시에 어금니 쪽에서도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아를 삭제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치아를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치아를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은 최종 보철물 수복 후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종 보철물을 수복한 후 다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먼 브릿지 같은 경우는 마취도 필요하지 않고 치아를 거의 지지대로 사용한 치아를 거의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치아 간의 접촉점이 보존된다. 치아 간의 접촉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히 형성된 그 점들입니다. 맞물리는 점인데, 서로 맞닿는 점인데, 치아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 접촉점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접촉점이 상실되면 주변 치아들이 다시 이동하는 그런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휴먼 브릿지 같은 경우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으므로 접촉점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음식물 저작하는 면이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치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치아를 탈부착시키기 위하여서 삽입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울어진 치아의 경우에는 삽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치아 삭제를 하는 경우에 신경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 치료가 선행되고 치아를 하여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휴먼 브릿지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부분을 오히려 유지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게 오히려 유지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나중에 최종 보철물 수복 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부위인 범낭질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범낭질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2차 충치에 이완되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아를 많은 삭제를 가한 경우에는 임시 치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임시 치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시간적인 면에서도 많은 절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료 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는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병원에 내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휴먼 브릿지가 어떠한 과정으로 시술되나 하는 시술 과정을 제가 잘 영상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술 과정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먼저 저희들이 환자가 내원하면은 주변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보철을 저희들이 탈부착을 시켜봅니다.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시적을 보는 과정이죠. 시적을 보고 이제 인공치를 갖다가 장착을 하는 과정입니다. 유지부에 형성된 웅치에 인공치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환자를 내원하여서 어떻게 지금은 어떠한 상태로 혹시 다른 문제점이 없나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최종적으로 그냥 보시면은 시멘테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영구적으로 저렇게 부착을 시키는 거죠. 저때 소요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휴먼 브릿지를 지금까지 그 장점들에서 많이 알아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휴먼 브릿지를 적용하면 유리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브릿지는 앞서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실된 치아의 수복은 물론입니다. 상실된 치아에만 휴먼 브릿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의 휴먼 브릿지를 적용하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는 물론이거니와 움직이는 치아의 고정을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뿌리만 남은 치아의 수복도 가능하고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좁은 경우에도 심미적으로 대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틀니에 적용할 수가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경우에도 휴먼 브릿지를 적용하면 굉장히 쉽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치아를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움직이는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치아 주변에 치조골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기울어지게 돼서 수지갑에 견디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끼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움직이는 치아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부분, 돌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이런 돌출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피개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갖다가 완전히 감싸게 됩니다. 종전에는 음식물 저작한 면에 한 5mm 정도의 치즈를 삭제를 하고 그 삭제된 부분에 그 어떤 물질을 삽입하고 그 물질은 주로 철심이었습니다. 철심을 삽입하고 레진으로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양한 교합압이라든지 음식물 저작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저작압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의 이동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에 끼는 것이라든지 치조골 소실되는 정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저장하는 데 불편도 해소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 뿌리만 남은 치아는 어떻게 수복하나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뿌리만 남은 치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이 경우에 이 뿌리만 남은 경우에 첫째 저희들이 신경 치료를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뿌리 부분에 상당한 치조골이 있는 경우라 가능하겠죠.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상부에 그 기둥을 이렇게 식림해 버립니다. 이 기둥은 수지갑에 견디는 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수평압이나 회전 운동에는 의외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치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치아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노랗게 유지부를 갖다 부착을 시킵니다. 이 옆에 치아는 회전압이나 수평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뿌리만 남은 치아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보시면은 치아 사이 공간이 좁은 경우에 보시면요, 이 경우에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사실 웅체를 양측으로 형성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때
인위적인 보철을 주기 위해서는 치아 삭제량이 의외로 많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시면 저희들이 이 웅체를 치아 장축 방향으로 놓으면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수평으로 놓고 이 경우에는 치아를 뺨 쪽에서 혀 쪽으로 넣다 보니까 치아 크기에 큰 지장을 받지를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피개를 시키다 보니까 제일 하단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좁은 공간에 어느 정도 치아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어금니 쪽에서도 공간이 좁은 경우에도 심미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것을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요, 공간이 좁은 경우에도 어느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틀니에도 어떻게 적용하나 보면요, 틀니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음식물 저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이외에도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걔가 잘 떨어집니다. 탈착이 잘 되는 거죠. 잘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저장하는 도중에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음압이 형성되지 않아서 치아가 틀니가 상대적으로 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치아가 남은 경우에는 이 남은 치아를 전혀 삭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아에다가 휴먼 브릿지를 이용하여서 유지부를 부착합니다. 유지부에 웅체를 형성해서 이 틀니하고 같이 맞물리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틀니가 탈락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틀니에 가해지는 힘의 일부를 이 치아로 힘을 분산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 저장하는 데도 편리하고 틀니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 봤습니다. 앞서 보았다시피 움직이는 치아를 고정하는 방법하고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간으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간을 갖다가 메꿔줍니다. 이때 음식물은 측방에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잘 빠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음식물 저작하는 면에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 밑에서 다져져서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윗부분을 갖다가 피개를 막아주면은 음식물이 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0.3mm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음식물 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틈은 없는데 치아 사이 틈은 없는데 음식물 저작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시면 그때 치간 칫솔을 이용하라든지 치실을 이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렇게 굉장히 번거롭고요. 이때 0.3mm 정도의 금속이 들어갈 수 있는 두께만 확보를 해주시면은 쉽게 음식물 찌꺼기에 끼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휴먼 브릿지를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면 유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임상편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휴먼 브릿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앞니 부분에서는 심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금니 쪽에서는 심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니 부분, 그러니까 전치부에서 심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치아 같은 경우 이 보시면은요, 금속이 보이지 않는 혀 쪽에만 이렇게 피개를 시킵니다. 이 피개를 시키고 앞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혀 쪽으로는 피개를 시키고 이 부분에 이런 약간의 홈이 있는 부분들은 치간 칫솔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치간 칫솔이 들어가서 나중에 음식물을 갖다가 이 차에 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양치를 할 수 있는,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홈 부분들이 없으면 사실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 부분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으로만 혀 쪽으로 이렇게 금속을 피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보면은 전혀 금속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보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대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요, 이 경우 보시면은 옆에 가장 큰 대문 옆에 중절치 옆에 측절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하여 주기도 그렇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복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유치가 만기잔존하고 있던 유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보시면은 이 부분에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휴먼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인접 치아들을 중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치아를 중첩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단에 보시면 중첩을 시킴으로 인해서 입술 쪽에서 혀 쪽으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혀 쪽으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치아 크기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중절치하고 측절치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치아가 크게 조화가 일어나서 심미적으로 대치하는 데는 그 어느 보철보다가도 좁은 공간에서는 구치부나 전치부에서, 그러니까 앞니 부분이나 어금니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경우 보시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삐뚤게 되어 있습니다. 삐뚤게 굉장히 삐뚤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앞니 부분이라서 복음속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만 이렇게 유지부를 부착을 하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위에 이에 어느 정도 대칭이 되게끔 하단에 좀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치아를 갖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악하고 하악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치아, 인위적인 보철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시술을 해준 케이스이고요. 다음 이 환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입술질 잘못으로 이 부분이 파여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두 개의 치아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두 개의 치아가 상실되어 있고 이 중앙선도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중앙선 무너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실 두 개의 치아 들어갈 공간이 너무 컸어요. 보시면은요, 굉장히 큰 공간이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절치, 측절치가 있었는데 측절치를 상대적으로 약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인접치하고 크게 만들어서 중절치하고 측절치가 양측의 치아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었고요. 절단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금속이 피하여서 인위적인 금속 보철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끔 이렇게 수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시면은요, 치아가 3개가 상실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휴먼 브릿지는 몇 개까지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크라운 브릿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크라운 브릿지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지대치로 2-3개의 지대치로 해서 수복해 줄 수 있으면 휴먼 브릿지 역시 2-3개의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로서 수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만 튼튼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 개의 치아를 수복시켜 주는 데서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개의 치아를 이 화면에 보시면 2개의 치아를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치아를 이렇게 수복해 주었죠. 이 경우에도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인공치아라는 표시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깜짝같이 시술을 하였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보시면은 아직 환자 같은 경우는 치연염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은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약간의 중첩을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왜 중첩을 시켰나 하면은 입술 쪽에서 안쪽으로 탈락되지 않게끔 중첩을 시켜서 기계적인 결합을 유도하였습니다. 보시면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첩을 시켰고, 그리고 이 중첩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치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조절했고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게끔 이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2개의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하나, 둘, 밑에 하악을 보시면, 밑에 치아를 보시면 4개의 치아가 들어갈 공간에 치아가 빠진 채로 너무 오래 방치하여서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한 3개, 4개가 들어야 될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나 최종 보철물로서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이 큰 공간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보시면요, 위에는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4개의 치아가 상실되고 없습니다. 4개의 치아가 상실되고 없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안쪽으로만 이렇게 유지부를 갖다가 부착을 하고 유지부의 웅치를 형성하고 인공치 형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철을 해 주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주변 치아들하고 색깔 같은 것을 다 맞추게 되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게 깜짝같이
이렇게 수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치아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오래돼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보시면 한쪽에는 상실된 치아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앞니 부분에는 2개의 치아를 저희들이 유지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에 2개의 치아에 걸쳐서 유지부를 부착하고 안쪽에는 이 견치는 송곳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치아입니다. 이 부분은 1개만 치아에만 유지부를 부착하고 이 상실된 3개의 치아를 수복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치아를 수복시켜 줬고요. 이 경우도 보시면은요, 상대적으로 측절치니까 중절치 대문 옆에 있는 치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 공간 또한 보시면은 굉장히 2개 치아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위적인 피계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오히려 측절치가 이 치아들이 크게 보이는 측절치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고 중절치를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서 이 2개 치아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삭제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2개 치아를 갖다가 조화를 이루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측절치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으면 이 치아가 예전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많은 이 부분에 공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부분 공간도 거의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첩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없앨 수 있으면서 금속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유도하였습니다. 최종 보철물은 이 자연치아와 이 최종 보철물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느 것이 자연치아인지 어느 것이 인공치아인지 구별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시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니 이런 부분 보시면요. 이 부분 보시면은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중첩된 거 연패치하고 측절치하고 많이 중첩된 것을 안쪽에서 보시면은 많이 중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중첩을 시켰냐면 이 치아와 이 치아의 크기를 가장 심미적으로 중시되는 부분의 치아를 갖다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상당히 중첩을 시켰습니다. 보시면은 인위적으로 중첩을 시키다 보니까 이 2개의 치아의 크기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2개의 치아를 조화를 이뤄서 최종 보철물은 보시면은 전혀 이 2개 치아가 표시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크기 면에서나 심미적인 면에서나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앞니 부분은 지금까지 심미적인 면을 중시돼서 많이 봤습니다만 구치부에는 사실 기능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구치부 쪽에서 어금니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어떻게 수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이 화면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어금니 쪽에는 음식물 저장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기하는 유지부 면적을 최대한 크게 했습니다.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하고 양쪽 혀 쪽이나 뺨 쪽으로 거의 모든 부분을 피개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개를 시키면은 분명히 치아의 가장 튀어난 돌출된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삽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금속은 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속의 탄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 많은 부분을 피개시켜도 이 유지부를 장착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 면적을 갖다가 피개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이렇게 면적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웅체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이 웅체에 맞게끔 인공치아 자체를 형성해서 이렇게 수복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가 2개만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의 치아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앞에 치아는 어느 정도 심미적인 면이 중시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과 동시에 심미적인 면도 중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이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피개시키지 않고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에서 보시면 많은 부분을 피개시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니 부분 보이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피개를 적게 시켰고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피개시켰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경우에는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이 치아가 X선 사진을 찍어 보니까 두 개 치아가 약했었어요. 그래서 앞서는 하나의 치아만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로 사용했으지만은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치아를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치아는 어느 정도 웃을 때나 보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보시면 보이는 부분에는 전혀 피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치아에 걸쳐서 힘을 받도록 했고, 그리고 제일 후방부 이 치아는 양쪽, 그러니까 뺨 쪽하고 혀 쪽 모든 부분을 감싸고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피개를 시켜서 음식물을 저작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을 동시에 유도한 보철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시면요, 앞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구치부의 어금니 쪽에 있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치아의 삭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강 조건입니다. 치아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이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치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웅체를 치아 장축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배열하였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잇몸하고 수평으로 되게 이렇게 놓았습니다. 왜 이 수평으로 놓았냐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뺨 쪽에서 혀 쪽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뺨 쪽에서 혀 쪽으로 집어넣으면 이 부분의 크기를 임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크기가 임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치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다른 어느 보철법보다도 치아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주어서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심미적인 면이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면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휴먼 브릿지가 그 어느 보철법보다도 굉장히 유리한 보철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다수 개의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치아 사이에 한쪽에는 두 개가 빠져 있고 또 한쪽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치아 사이에.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주 쉽게 수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치아 송곳니하고 작은 어금니하고 큰 어금니 쪽에다가 유지부를 부착하고 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앞쪽에서는 전혀 금속이 보이지 않게끔 됩니다. 제일 보시면 앞쪽에서는 금속이 보이지 않게끔, 제일 후방 치아에만은 뺨 쪽에 약간의 금속이 보이고 전혀 앞니 쪽에서는 금속이 보이지 않게끔 송곳니에서부터 금속이 보이지 않게 하여서 기능적인 면과 어금니 쪽에 심미적인 면까지 같이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보시면요,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치아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어금니 쪽에서는 심미적인 면하고 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심미적인 면하고 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는 금속을 피했습니다.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에 안쪽으로는 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금속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시술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구치부 쪽에서도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심미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전혀 금속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대처하였습니다. 보시면은요. 또 그러면 음식물 지금까지는 구치부에 심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가 끼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끼기가 끼는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식물 잡수는 저장하는데 보시면은 치아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틈이 없는데 치아가 움직여서 음식물 찌꺼기가 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이 정도의 틈이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도의 틈을
있는데 이 두 개의 치아를 치아 사이에 이 틈을 메꿔주기 위해서 두 개의 치아를 삭제를 하여서 크라운 브릿지를 하여 준다는 것은 엄청난 치아에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치아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의 탄성을 이용해서 음식물 저작하는 상부를 피개시켜 줍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러면 전혀 음식물 찌꺼기가 끼일 수가 없죠. 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그리고 또 그러면 뿌리만 남은 치아의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나 이거 보시면 제가 앞서 언급했습니다만은 뿌리만 남은 치아는 수지갑에 음식물 저작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수평압이나 해저염 등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심고 이렇게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치아가 우리 음식물 저작하는 능력을 감당하기는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금니 쪽에다가 이렇게 유지부를 부착하고 어금 쪽에 유지부를 부착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 특히 이 뿌리만 남은 치아를 갖다가 기능적인 면을 회복시켜 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에도 지지대로 사용한 치아를 전혀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도 분산시켜 줄 수 있을 뿐더러 틀니가 이 부분에 잘 부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여 준 케이스고요. 이 경우도 보시면은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를 전혀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에는 이 치아들을 모두 삭제해서 묶어줬습니다만 삭제하지 않고 묶어줬습니다. 묶어서 이런 부분들이 틀니가 힘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 틀니가 들어가서 같이 틀니하고 연결시켜 줘서 틀니가 음식물 저작하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음식물 저작압에 잘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치아가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개밖에 남지 않은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 주어서 수지갑에 견딜 수 있게끔 그리고 치아가 탈락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로 사용한 치아에 이렇게 매일 웅체를 형성하여 주어서 인공치아하고 같이 묶어줄 수 있게 한다든지 수지갑에 견딜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틀니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치아를 어떻게 고정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치아는 보시면은요, 우리 치아는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돌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물리는 치아, 돌출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면을 완전히 감싸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들로서 돌출된 부분하고 한쪽 이 넓은 면으로서 움직이는 치아를 충분히 고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치아에 고정을 시킨데도 휴먼 브릿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먼 브릿지를 이용하여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과 전치부에 심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구치부에 기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에 끼일 때 치아에 동요도가 있을 때 고정시키는 방법, 틀니에 적용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이처럼 휴먼 브릿지에 대한 강의 잘 들으셨는데요. 이 휴먼 브릿지만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가장 큰 특징은요,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를 삭제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부위인 범낭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 충치로 이완되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고요. 셋째, 전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종전의 보철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넷째, 통제하기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쉽게 보철로 수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음식을 저작하는 면에 교환면이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음식물 저작하는 적응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올바른 식이 습관하고 주기적인 검진만을 해주신다면 충치, 풍치의 90% 정도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식이 습관으로는
정제된 식품보다는 과일과 야채 같은 섬유성 식품을 많이 드시도록 하고요. 병원에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한번 내원하셔서 스케일링 정도만 하시더라도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본적인 수치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덴타피아 치과의 권호달 원장과 함께 휴먼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언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